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을 포함한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뉴스 업데이트 전해드립니다. 현재 논의 중인 1.9조 달러 3차 경기 부양안 관련해서 국민 1인당 1,400불씩 지급하는 직접 지원금에 대한 소득 기준을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이 내용에 동의했는데요. 그 밖에도 문제가 되었던 최저임금 15불 인상안은 역시 상원안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3차 경기 부양안 상원 논의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 투자비자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으로서 PPP 론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이 나왔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SBA의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ERC 관련해서도 작년 말 법이 새롭게 개정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IRS로부터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지난 수요일 이에 대해 업데이트된 IRS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차 경기 부양안 관련해서요. 미국민들에게 1,400불씩 제공하는 현금 지원 대상의 상한선을 개인 8만 불 그리고 부부 16만 불로 대폭 낮춘 연방상원의 수정안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아서 이번 주말에 독자 가결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연방상원은요, 지난 수요일 3일이었죠. 하원 가결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공식 상정하고 이번 주말에는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제 당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금,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지금 현재 상원 의석의 절반인 50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명의 이탈도 없이 모두로부터 찬성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1,400불 체크 지급 대상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중도 성향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상원에 올라와 있는 이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수정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 1,400불 직접 지원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소득 제한은요. 기존에는 원래 7만 5천 불에서 10만 불까지였죠. 이 싱글의 경우는요. 그런데 이 상한선을 10만 불 대신에 8만 불로 낮춘 거고요. 또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에는 원래는 15만 불부터 20만 불까지였었는데 이 20만 불이라고 하는 상한선을 16만 불로 낮췄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성인은 대략 한 1,200만 명 정도,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이겠죠. 이들은 대략 500만 명 정도가 기존의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와 별개로 또 연방 실업 수당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내용에 변화 없이 3월 15일부터 주당 400불씩 올려서요. 100불을 올려서 8월 말까지 지급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 관련해서도요. 금년부터는 이제 17세 이하 자녀들에 대해서 연간 3,000불, 이 3,000불을 매달 12분의 1씩 받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 역시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그 밖에 또 초미의 관심사였었던 15불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원 사무처장이죠. Senate Parliamentarian이라고 하는데요. 상원 사무처장의 해석에 따라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내용 상원 최종안에서는 역시 삭제된 채로 올라갔다라고 하네요. 이와 같은 상원에서의 안이 주말께 표결이 되어 통과가 되면요. 다시 하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겠죠. 이제 3월 1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완료해서 그때 종료되는 실업수당,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백 없이 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대로 성사가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PPP 관련한 소식인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비이민 비자 소유자로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서 새로운 발표가 있었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사업주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호를 확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즉 투자 비자 소유자 등 개인 납세자 번호 ITIN이라고 하는데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셜 넘버 없이도 PPP 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확보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게 정말 중요할 텐데 자영업 또 개인 사업자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PPP를 받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식, 받을 수 있는 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원래는 전년도에 스케줄 C 상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소득의 넷 인컴을 기준으로 2.5배 해서 결정하는 거였었는데 이걸 이제 넷 인컴이 아니라 그로스 인컴, 즉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SBA가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대략 한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살펴봤고요. 총 수입 금액을 한다라는 것은 예고된 바와 동일하고요. 또한 가이드라인에 당연히 그렇게 나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두 번째는 만약 자영업자의 경우에 또한 이 자영업자로서 본인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있을 경우라면 예전에는요. 넷 인컴이 결국 자영업자의 급여이고 여기에 이제 실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금액을 가산해서 같이 포함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었었는데 이제는 바뀐 규정에는요. 여전히 오너의 경우는 넷 인컴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총 수입 금액을 쓰되 여기서 직원 급여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 말하자면 영상에 나오는 스케줄 C의 내용을 보시면 라인 14번 그리고 라인 19번 그리고 라인 26번의 내용을 제외한 그 금액을 가지고 고용주의 임금을 산정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넷 인컴 또는 그로스 인컴 당연히 그로스 인컴을 쓰는 게 더 유리할 테니까 그걸 쓰면 되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로스 인컴을 쓸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안으로서 이미 이 넷 인컴을 기준으로 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느냐라는 게 굉장히 관심을 갖는 주제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SBA 가이드라인에는 이미 받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아쉽긴 하지만요.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 좋은 소식이면 분명하고요. 기다렸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니까요. 또한 금액 면에서는요. 총 수입이 예컨대 있어도 순이익이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론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바뀐 규정에 따라서 최대 2만 불까지는 PPP 론을 받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더 많이 신청해서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ERC 관련 소식인데요. 역시 작년 말에 통과된 2차 경기 부양책에 들어갔던 내용으로서 ERC의 자격을 완화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의 금액을 높여주는 식으로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반영하는 IRS의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상황이었었고요. 꽤나 오랫동안 지금 이제 3월 초니까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서 해석에 있어서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드디어 지난 3일 이에 대한 IRS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이 뉴스 영상에서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별도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역시 같이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의 조건, ERC 자격을 갖춘 고용주들의 조건이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고 또 정부의 셧다운 오더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PPP를 받은 업체들이 어떻게 ERC를 같이 누릴 수 있는지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도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대비해 놓아야 되는 그런 서류들 또는 신청 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별도 영상으로 나오는 내용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특히 ERC에 대한 부분, 또 PPP에 대한 지원 자격 및 지원금 확대는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관련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별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같이 공유될 테니까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